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BTL 학교시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8일 하루 동안 김해시 일원에는 201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김해시 외동 소재 경운산 자락에는 1999년 교육 예산으로 지은 가약초등학교와 BTL 사업으로 동일한 시공사에서 같은 시기인 2012년에 건축한 김해 제1고등학교와 이모고등학교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데 비가 온 이날 유독 이모고등학교 옹벽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지은 가야초등학교 옹벽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BTL 사업으로 지은 이게 제1고등학교고요. 자,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이모고등학교 옹벽입니다. 자, 비슷한 환경을 지닌 세 개 학교에서 한 학교의 옹벽에만 손상이 가게 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시공회사의 불시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기 공사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 옹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옹벽 위에 그 위치한 그 경운사하고 경운사 및 그 농경지에서 예기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 물이 한꺼번에 우수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게 좀 유실돼 갖고 유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공사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BTL사하고 국장님하고 팬이 아니고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팬입니다. 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BTL사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군 조건 구분 좀 하셔가지고 아니 이거 옹벽을 하는데 적을 못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209 비 이만큼 왔는데. 이거는 예. 사업 시행자의 그 기책 사유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그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형상의 이유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공법을 달리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진 옹벽에 대해 사고 당시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후 복구라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TL 사업으로 건축된 옹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1항 1호에 의해 하자담보기간이 10년이어서 여전히 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교육예산으로 옹벽 붕괴가 발생한 교육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옹벽 붕괴가 발생한 2014년 보수 작업을 하였고 이듬해인 15년에도 시공사에서 같은 목적으로 공사를 하였다가 이것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을 부랴부랴하고 또다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만 도교육청 예산이 16억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옹벽이 붕괴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차 보수, 붕괴돼서 시공사에서 한번 보수를 해서 보공수를 한 공사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관련 실시 협약서 제68조 위험 배분의 원칙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시공사 양측의 기책 사유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1차적으로 관련 보험에 의해 처리하고 만약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분담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데 이때에도 행위, 권한, 지배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일 강수량은 앞서 언급한 대로 217.5mm인데 이것은 김해시 하루 계획 강수량 330.4mm에 65%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에서도 불가항력이란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여름철에 자치단체의 계획 강수량 범위 내에 있는 강수량은 불가항력적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실시협약서대로 처리하였으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은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72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책임 협의에 따르면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는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옹벽 붕괴 후 5개월 동안 면담과 유선으로만 시공사 측과 접촉하여 도교육청이 30일 내에 이의제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불가항력 간조 조항인 동조 제5항에 의해 이 사안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불가항력적 사안인데도 사항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의 불가항력적 사안으로 인정된 꼴이 되어 시공사의 기책 부분은 크게 따질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의 절차가 도교육청의 과실로 협의에 의한 처리로 넘어간 이상 시공사 기책 부분을 따져서 그 분담 비율을 정한 다음 분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지만 협의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분담 금액 확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동차 사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일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 쌍방 과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자신의 경비로 차를 수리하고 타고 다니면서 가해자의 보상비를 청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보상비를 피해자에게 가져오겠습니까? 이미 막대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어 옹벽공사가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에서 시공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공사 입장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자신들의 책임이 희석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교육청의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장기화된 공사 상황까지 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금액의 16억 원 외에 과거 정밀안전진단 금액, 비용파 금액 등 정확한 예산이 얼마 투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임모고등학교 옹벽 사태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을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태 해결과 시공사 분담 비용의 청구를 위한 도교육청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요 상방 과실로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저 경운사 도로 부분에 우수가 학교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김해시에서 작업을 내 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 분담 비용 요거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시공사에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하자 시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정밀 진단을 해 보니까 그게 재시공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2012년에 준공이 되고요. 예. 2013년에 한번 1차 붕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관 행정실장님이 뭐 말실수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2014년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예. 2013년이면 1년입니다. 그죠? 1년 만에 예. 뭐 비가 200몇 미리 와서 일단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2014년에 보수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 보수 당연히 뭐 10년 내에는 아마 하자 보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적으로 했었고 2017년에 아마 교육감님이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방문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정밀안전 진단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사 측은 자꾸 책임이 없다, 뭐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시행사 측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뭐 일반 아파트 짓고 뭐 시행사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걸 먼저 안전하게 옹벽을 정리해 놓고 다음 걸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밀안전 진단 결과 자체도 불신하고 그걸 따지고 있다는 조치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좀 우리 교육청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사더라도 그게 진짜 철저하게 응징해가지고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간 그 돈을 꼭 그 기업한테 저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몇 번을 교육위원한테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별로 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도정 질의까지 끌고 온 겁니다. 뭐 일단은 뭐 예. 제가 철저하게 뭐 송사나 이런 게 임해 주실 걸로 내가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6월 26일 BTL 학교 시설인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차분하고 현명한 대처로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발생 30분 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 외벽에 설치한 드라이비트가 지목되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주로 건물 외벽에 쓰이는 일종의 스티로폼 형태의 건축 외관 마감재인데 단열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화재와 풍해에 취약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김해시 관내 BTL 학교 5군데를 둘러보았는데 BTL 운영 현장관리팀에서도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 및 풍해를 현장관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제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에 있는 수남초등학교고요. 교육부에서는 현재 외벽의 60% 이상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전국 학교시설 3,450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드라이비트 사용 비율이 60% 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달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 파악된 자료는 또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비롯해 완벽히 관리되어야 하고 교육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BTL 학교로 개교하여 인근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교육 예산을 2차례 걸쳐 증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BTL 학교 시설 부분에서는 값싼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음에 비해 교육 예산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 벽돌로 외벽이 마감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값싼 재질인 드라이비트가 BTL 학교에서는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앞선 질문과 연계하여 교육 예산이 투입된 학교 시설과 BTL 학교 시설을 각각 비교하여 각 건물에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7월 2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비트 우리 전체 학교의 드라이비트 시공 비율이 21%입니다. 21%인데 BTL 학교는 20%입니다. 오히려 전체 면적을 비해서 BTL 학교가 낮은 편입니다. 1% 정도. 그는 해당입니다. 예, 이 단편적으로 보면요, 제 수남초등학교를 2번 증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남초등학교는 정말 가밀학급입니다. 처음에 우리 BTL에 지었을 때는 1,000명 예상제인데 지금 1,8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800명이 다니고 있는데 항상 우리 지역구 손덕상 의원님이 민원에 지금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맨날 고쳐달라고 하면 BTL 학교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하는데 그 학교 보면 3번을 지었기 때문에 학교가 다 한 학교지만 다 틀립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BTL로 지은 곳은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했고 우리가 지은 것들은 벽돌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BTL 학교에 있는 것도 우리 예산을 투입 원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비트에 관해서도 BTL 학교에 있는 드라이비트도 우리 교육 재정으로 바꿔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2020년까지 정부에서 드라이비트 교체 계획을 잡고 있고 2020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는 드라이비트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할 때도 BTL 학교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 최고 지진 이런 것도 자꾸 순반을 꽁건으로 잡던데 그게 아니고요. 가밀이 되고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이 또 학생이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그런 거 좀 우선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제가 학교 현장을 둘러본 하루 전인 8월 12일에 공교롭게 BTL 학교 시설인 김해 유라중학교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원인 불명의 화재로 공기 정화기 2대를 비롯하여 도서관 내외벽이 손상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당시 개학을 약 5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회의에서는 긴급 복구가 주로 논의되던 기억이 납니다. 제 사진 보여주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해 유라중학교 화재 현장 긴급 회의에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인하여 학교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실시 협약서에 따른 보험 처리 등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되고 결국 사실상 교육 예산으로 사건을 마무리되곤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이모고등학교 옹벽 사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학교와 비교할 때 BTL 학교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서와 별도로
BTL 학교 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긴급히 처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그 BTL 학교라고 다르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그 업자와 협의 과정에 필요한 그런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거는 거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선시공을 하고 후에 그 대금을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BTL 학교에 대한 별도의 안전사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학교 같이 교육부에 교육 현장 재난 유행별 교육 훈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뉴얼을 사실은 BTL 학교는 한두 단계에 더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급하게 불이 나면 뭐 교육감님 뭐 사업비나 예비비 등으로 투자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좀 법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 도중에. 예. 그렇더라도 이제 뭐 일단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BTL 학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신이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네. 예. 예. 즉 저는 학생의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교육예산 투입 학교든 BTL 학교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 시설의 질도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BTL 학교 시설이라고 하면 민간 자본에 의한 지어진 최신식 시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즉 지은 지 10년 이상이 된 현 시점에서 BTL 학교 시설은 실시 협약서에서 구속되어 형광등 하나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없는 10년 전 시설 그대로 모습입니다. 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형광등 사진이고요. 그 BTL 학교의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형광등은 수온이 내재되어 있어 미나마타 협약에 따를 때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형광등의 이러한 위험성과 LED 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선 교육예산 투입 학교에서도 형광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투입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BTL 학교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BTL 학교이기 때문에 늦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LED 등 교체는 성면작업과 같이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BTL 학교가 2007년도부터 했고 그 이전에 우리 학교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BTL 학교라고 늦은 건 아니고 올해 같은 데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 지난 초등학교에 4개 교육 329개 교실에 12억 3,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LED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BTL 학교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BTL 학교가 최도 2007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학교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거기 있고 성면이 없습니다. 예, 학교에.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예, 네. 예, 송상 의원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갈아질 것 같습니다. 예, 저 장류 송상 의원님 지역구에 보면 한 학교 걸러 BTL 학교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투자를 조심히 좀 우려하면서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 학교라도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지? 예, 그럴 때 어차피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우리 학교라 생각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BTL 그 학교 천장 LED 교체 작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어도 그 천장 그 성면 제거하는 업자가 한정이 돼 있어 갖고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면이 있어 갖고 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육감님, 이제는 BTL 학교 시설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이 선택하지도 않은 BTL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예산 투입 학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면 부모된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BTL 학교 시설에 대하여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 시설의 이용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실시 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만약 실시 협약의 변경이 어렵다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라도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 시설의 질을 교육예산 투입 학교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십시오. 이제 7, 8년만 지나면 BTL 협약의 종료로 한꺼번에 BTL 학교 시설을 모두 환수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규모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환수받기보다 지금부터 단계적 계획을 세워 앞서 말씀드린 문제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학생의 안전권 및 학교시설 이용권 확보는 물론 예산 절감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불합리한 제도하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BTL 학교시설 재학생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면서 교육청 관련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사님과의 질의 시간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역에서 몇 분이 오셔서 지사님과 저의 투샷이 궁금하다고 하시고 경수가 경수에게 질문하는 모습도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답변대 부르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소리에 왜 민감한가 했더니 이왕 나오신 김에 두 가지 질의와 방청석에 계시는 익숙하신 분들에도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무게시장이나 사랑의 밥차 등에 가면 안경을 왜 벗었노, 와그리 까매진 노, 키가 컸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사님을 아직까지 착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사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지사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두 가지 그 지역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1042호선 우리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사실은 지혜 바다가 생기면 5,000명 정도 하루에 방문객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지방도를 빨리 안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사님이 최초 이야기했던 양시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비염산 터널, 그 사실 제 지역구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기존에 했던 그 기조와 변함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다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도지사 취임 전에 김해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시절에 김해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방청까지 와주신 우리 김해 시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어도 김해시는 김경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렇게 상실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1042호선 지방도의 경우에는 오늘 계속 그 질의가 나왔던 주촌 지역에서 이제 창원 지역으로 오는 그 노선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공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계획 이후에 착공한 지 거의 10년 이상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지방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그 2단계 공사로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남은 구간이 문제인데 어제 우리 김진부 의원님께서도 주문하셨듯이 지금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도 관련된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보상 후발주 원칙에 따라서 도로공사 혁신 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비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아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속 시원하게 추진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경남의 경제나 경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재정은 가능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경기나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 특별히 그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각종 지방도 공사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염산 터널에 대한 질의는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공약을 했었고 도지사 선거 때도 공약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비염산 터널은 김해와 창원 두 군데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경남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광역교통에 꼭 필요한 그런 터널입니다. 다만 창원시에서 인구 감소의 우려 그리고 교통
채증의 우려를 가지고 비엄산 터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창원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또가 양 지자체 간에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추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고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차후에 비엄산 터널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진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